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4863님이 아이고 제 입이 아직 감기 안 나왔네요. 온 국민의 방송이 목소리가 맑게 해주세요. 제 입이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는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목소리 한 일주일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방랑객빈님이 시선 집중 들으려고 아침 수영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일찍 나와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오, 아침마다 수영하시는구나.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긴 아침일수록 수영장물이 좀 맑겠죠. 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또 그 귀한 수영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일찍 나와서 시선 집중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대신 시사의 바다를 헤쳐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 멘트의 센스가 점점 늘어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네. 유튜브는 프리미엄님이 시선 집중 라이브로 종배 형님 뵈려고 날 샜습니다. 라이브는 처음이라 떨려요. 날 샜다는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MSG가 가미된 것 같긴 하지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는 처음이라고 하시니까요. 해피데이님이 출근길에 늘 청취하고 유튜브 방송 보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출근길에 라디오 앱으로 들어서 유튜브에서 좋아요는 못하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가급적 옆 사람에게도 슬쩍슬쩍 보여주셔도 돼요. 내가 어떤 앱으로 지금 뭘 듣고 있는지를.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 라디오 네. 미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할 거라던 정광훈 목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한 토막 들어보시죠.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 방도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전 국민적 국민의힘 당원가입 운동과 공정권 폐지 및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이 그것입니다. 네, 대리인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게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는 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정당과 결별은 뭐냐면 우린 신당 창당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더 많이 있는데 아니 왜 홍준표하고 몇 사람 때문에 목사님 왜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200석 할 자신 있어? 목사님이 도와주면 자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독자정당 창당을 미루고 여러분들의 자세를 내가 보고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네, 풀둥님이 전광은 쇼라고 보내주셨는데 어제 하태경 의원이 차기 전에 차이는 이런 모양이 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헤어짐도 아니고 일단 더 잘해봐 내가 두고 볼게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네. 왜 이랬을까를 한번 짚어볼까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느란 말 아시죠? 많이 모였을 때 광판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딱 그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정광훈 목사가 왜 지금 자기가 먼저 이별을 선언합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자, 조금 전 들으신 정광훈 목사의 말은 전형적인 위세 과시용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위세를 누구를 향해서 지금 과시하고 있느냐? 얼핏 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 기자회견 전날인 16일에 너 알아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나는 돈 좋아해. 굉장히 좋아해. 우리 한나가요 총 지휘를 해가지고 청년사업단에서 통신사 이동 그거 완성했어요. 30억 들어서 KT, SK, LG에 있는 모든 중력들 과장들은 Right now, 다 all the 좌파야 executives. 좌파. 이제는 여러분이 할 일이 딱 있다고. 뭐냐 하면은 통신사 이동을 1000만 개를 해야 돼. Now 1000만 we 개. must move. 이번 주 한 주일 안에 각 도시별로 한 사람이 10명씩을 데리고 교회로 찾아와서 You must- 통신사 이동을 1000만 명만 자유우파에서 하면 for 한 this. 달에 2천억이 생겨. 네. 한 사람이 10명씩 전파하는 건 우리 시선 집중의 전략인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따라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건 논외로 치고 여기서 그리고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나가요라고 정광훈 얘기하잖아요. 목사의 딸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영어가 들렸다가 잘렸는데 이거는 모든 설교를 다 영어로 동시 통역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 이렇게 알뜰폰 사업한다고 밝혔고 여기에다가 선교 신용카드를 만들었으니까 발급받아라는 말도 했어요. 이거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상품화 발언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네. 병실 5,000석의 복지병원을 내가 지으려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한나라 갈 때는 이쁜 간호사들 말이야. Along with 치마도 pretty nurses. 짧게 입혀가지고 가슴도 볼록 튀어나가게 해가지고 탁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임종할 때 옆에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네, 뭐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분 왜 이렇게 돈돈하시는 건가요? 그러게요. 너무 아주 대놓고 밝히고 있죠. 네. 그 이유도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요. 이것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안수기도 받고 한나라 가는 Bible 이런 pass. 세상을 한번 살고 싶어요? World.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Then for this we need money. 정부가 돈을 안 줘요. But the government does 정부가. not pay us.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So we have 에덴 동산 이후로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대한민국에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and we must make the best country of God. 지금 이게 다 맞는 단어인가요? 돈과 에덴 동산과 하나님 이게 지금 다 맞는 단어예요? 때로는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안이 있는 법입니다. 이 경우가 저는 그런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분석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을 왜 했는지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삼아서 총평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1호 영업사원이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근데 정광훈 목사는 제가 볼 때는 제1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밝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깨에 힘 팍 준 다음에 그 힘을 마케팅 명령을 내리는 데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네, 라멘님은 충격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손뜨개님은 들을수록 약장수 같다. 뭐 이런 평가를 보내주셨는데 해거름님은 홍준표 시장의 정당성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관전평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님. 예. 부끄럽네요.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제임스님은 아니 왜 목사를 합니까? 차라리 정치를 하지. 뒤에서 조정하겠다? 좀 배짱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미 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뭘 또 신당 창당을 해요? 떴다방이라고 들어보셨죠? 떴다 당도 있나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목사의 설교가 또 논란이 되자 김기현 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거다. 라고 했는데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어제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이중 당적자들 처리해야 된다고. 근데 이중 당적자 처리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텐데요. 과연 뭐 어떤 액션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중 당적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다가 자유통일당 당원 명부를 2개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조를 해야 이중 당적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자유통일당 당원 명부를 입수할 수 있습니까? 그쪽에서 또 협조를 안 해줄 수도 있겠군요. 그럼 어떻게 그걸 속아내죠? 저는 실무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어제 물어보셨어야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김포 골드라인이 엄청나게 과밀이다. 이런 문제 여러 번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졸도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기도 이슈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다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어제 이태원 사고 뒤에도 이 문제를 방치했다면 잘못이다. 이렇게 질타하면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한다. 총리실이 각 부처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간만에 맞는 말 한 거죠. 맞는 말 하긴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바로잡을 게 하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가 무대책이어서가 아니라 차라리 무대책이면 더 나을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무대책이 아니라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헛발질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매우 심각함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자, 서울시와 김포시가 과밀 해소 대책으로 수륙 양용버스 도입을 거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평을 했고요. 총리실도 수륙 양용버스의 가격은 한 대당 20억 원에 달한다. 실효성 없는 전시 행정에 가까워서 정부 차원에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가세했는데요. 최고 속력으로 가도 시속 15에서 20km가 항행 속도일 텐데 이 속도로는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2시간이 걸린다. 괜히 이런 것들을 통칭 오리 관광버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서울시하고 김포시는 수륙 양용버스 도입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또 정부가 나서가지고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 영역에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무대책이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뭔가 좀 제대로 다듬어진 대책이 언젠가는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이라도 심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헛발질이 나와버리면 이 정책을 펴고 있는 당국자들과 민심이 얼마나 거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지를 그냥 한 몸으로 그냥 체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런 식이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면서 국민들의 복장을 터지게 만드는 정책 행보다. 그래서 이게 악성 중에 악성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일 심각한 건 바로 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제가 쏠게요 님이 수륙 양용버스가 뭡니까? 뭔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했는데 제 입이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뭔지. 수륙이라는 게 육상에서도 달리고 물도 저기 건너가는 버스를 수륙 양용버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몇 명이나 태울 수 있습니까? 수륙 양용버스에 태운다 하더라도 그럼 몇 대를 도입해야 되는 겁니까? 총리실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한 대당 20억이라며. 그럼 10대만 도입해도 200억 아닙니까? 근데 10대 도입한다고 몇 명을 그럼 실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겨울에 강이 얼고 여름에 장마로 강물이 넘치면 어떡하죠? 이런 의견도 있으시네요. 강이 깡깡 얼어서 그때는 달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죠. 빙판 위를. 환장의 커플님이 국민들 웃으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쓴웃음만 나네요. 이 하나님이 저희 회사 동료도 김포에 사는데 새벽 같이 일어나서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현실이다. 그리고 지금 김포 골드라인이 올 들어서 호흡 곤란과 구토, 쓰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보고된 것만 20건이라고 합니다. 올해만요. 예. 지금 뭐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이게 몰랐던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저희도 예전에 전해드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지적했고 정치인들도 다 타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탔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손 놓고 있다가 뭐 사람이 졸도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뉴스를 타니까 뜨거 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저작거리 생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하나만 추가를 하면 주 69시간 노동제 다들 기억하시죠?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 충분히 하겠다고 했죠. 근데 입법 예고 기간이 아마 어젠가로 끝났을 거예요. 네. 더 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근데 더 한다고 했죠. 네. 저는 입법 예고 기간을 초과해서 더 한다는 것도 참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의견 수렴을 했는데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설픈 정책 일단 먼저 그러니까 터트려 놨다가 민심 보니까 뜨거워 이거 아닌가 봐 해가지고 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가다듬을 능력도 없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니까 국민들이 화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랜니 러블리님이 골드라인 열차를 늘릴 수는 없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애초 설계부터 잘못돼서 열차 칸을 늘릴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사실은 주변부적인 것밖에 없는 건데 경기도랑 김포시가 출근 시간대 전세버스 40대를 투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4일부터. 네. 근데 이러면 대안이 될까요?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지겠죠.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지겠는데 그렇게 40대를 투입을 하면 또 도로에도 포화 상태라는 게 또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출근 시간은 결국 초재기잖아요. 시간 싸움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해소가 되겠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스 전용 차량을 뭐 신설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또 이 뉴스를 보고 궁금했던 게 퇴근 시간대는 또 이 40대 전세 버스를 운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갈 때는 그렇게 나눠서 가고 집에 돌아갈 때는 어떡합니까? 빡빡하게 가라는 건가요? 별 보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막말성 글을 올렸습니다.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JMS 민주당 이라는 글도 뒤에 붙였습니다. 정크가 뭡니까? 쓰레기라는 뜻이잖아요. 네. JMS가 뭡니까? 요즘 한창 문제되고 있는 사이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 정당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면서 사이비에 지금 견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거의 막말이 아니라 폭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로운 건 이런 막말이 황정근 윤리위원장 취임 날 터져 나왔다는 건데요.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국민 정서를 거스르거나 뭐 이런 언행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 뭐 준칙 이런 것을 마련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국민 정서에 어긋나거나 국민 정서를 거스르거나 뭐 이런 언행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 하는 기능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 혹시 징계를 한다는 걸까요? 그래서였는지 태용호 의원의 그 뒤에 해명이 아주 간절했는데요. 보좌진들이 자체 회의에서 이 글을 업로드하기로 하고 핵 토론회에 참석 중이던 자신에게 보고를 했는데 보고 과정에서 비공개로 처리해야 할 게 전체 보기 상태로 공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삭제를 지시해서 삭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 이게 희한합니다. 뭔데요? 뭐라고 덧붙였냐면 당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스럽고 사과드린다. 당의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당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겁니다. 아니 욕설은 민주당을 향해서 해놓고 누를 끼친 정당은 지금 국민의힘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용호 의원이 거론한 이 당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사과드린다.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겠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민주당의 반발보다 국민의힘의 징계가 더 신경 쓰인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막말을 올렸다, 뭐 막말이다라는 것도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민주당을 향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걸 좀 지적합니다. 징계가 더 신경 쓰였을 거다. 바로 그거죠. 어쨌든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겠다 스스로요. 이렇게 했으니 뭐 결과를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법률 용어에 이런 거죠. 개전의 정이 있으므로 형을 깎아준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자기 호소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걸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제주 4.3 유족회 등 제주도 내 70개 단체가 4.3을 폄훼하고 왜곡한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오는 21일까지 사과하라고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21일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명예훼손 소송까지 할 계획이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제주를 간다고 하거든요. 네. 태영호 최고위원은 간다는 얘기는 아직 없고요. 그럼 이 두 분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만 징계하느냐,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도 최고위원이죠. 그렇죠. 태영호 최고까지 같이 징계하느냐. 여기 좀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징계하고 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으면 또 거기서 또 격가지 논란이 불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윤리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아주 그 머리 아픈 난제에 봉착을 했다. 어떻게 볼지 한번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